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1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중에 공유드렸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좀 많이 틀렸었는데 그래도 이 부주력 픽 언오버 조합이 4.5배당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패 터투 11회차 EPL 경기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종 픽과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리즈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벌리에게 2대0 승리, 리즈는 토트넘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레스터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4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레스터도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리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 레스터가 보여준 이번 시즌의 모습이나 흐름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리즈보다는 레스터가 경기력에서의 더 나은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흐름도 그렇고 레스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팀이 지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있고 공격에서의 역습이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은 팀이라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리즈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도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리즈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레스터 사이드의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터의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리즈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과 홈에서의 레스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어, 이긴다라고 보장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리즈에게 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레스터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리즈가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레스터 역시 좋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레스터에게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린다면 뭐 지난 시즌이었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번 시즌의 레스터에게 이 정도로 몰리면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즈가 연패가 너무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로 한번 끊길 타이밍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좀 승무 투픽으로 초안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 빌라는 브라이튼에게 2대0 승리, 사우스햄튼도 노리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제라드 감독 부임하고 나서 그리고 쿠티뉴가 들어오고 나서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가 다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연패를 좀 이어나가다가 지난 경기 브라이튼에게 승리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 반전을 한 상황이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브루야나 아니면 체아담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경기에서도 물론 뭐 컵대이긴 했지만 승리를 했었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사우스햄튼과 아스톤 빌라가 둘 다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이 두 팀 다 공간이 많은 상황인데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는 사우스햄튼보다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좋은 최근에 이 좋은 공격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스톤 빌라가 쿠티뉴가 있을 때의 모습들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결정력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공격도 최근에 좋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고요.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패 투픽이 좋아 보이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톤 빌라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첼시의 경기고요. 벌리는 레스터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PL 경기들 중에서 좀 몰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변이 많이 나오면 저는 좀 2월이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은 게, 좀 몰린 경기들이 그만큼 좀 EPL 경기들에서 특히나 많습니다. 근데 그 경기들 중에서 하나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경기들 중에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경기가 가장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일단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또 패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레스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벌리는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주중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첼시에게 준 배당이 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책정을 받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첼시의 경기력이 오랜만에 EPL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벌리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베오스트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들이 영입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물론 뭐 주중 경기 때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들 전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정배 쪽보다는 이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벌리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브랜드퍼드에게 2대0 승리, 브라이튼은 빌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일단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마무리에서의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이 선수가 뭐 슈팅으로 이것이 연결될 때도 있지만 포스트 플레이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캐슬은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지금 3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복이 좀 있고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뉴캐슬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활동량과 경기력을 봤었을 때 뉴캐슬에게 4연패까지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뉴캐슬이 수비진이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브라이튼이 공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 중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캐슬의 단톡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사우스햄튼에게 2대0 패배, 브랜트퍼드도 이제 뉴캐슬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노리치는 3연패를 하고 있고 브랜트퍼드는 2연패 및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기죠. 두 팀 다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고 브랜트퍼드는 특히나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경기력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가 이런 좋지 않은 흐름의 두 팀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고민을 그래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리치가 홈에서 이제 공간이 있을 때 홈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홈에서의 좋은 부분이 있겠고,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좋은 경기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트퍼드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많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노릴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브랜트퍼드가 보여주는 그런 짜임새나 모습들이 경기력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퍼드가 일단 도깨비팀적인 부분보다는 강팀에겐 조금 약하고 약팀에게는 본인들의 경기력으로 좀 잡아내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리치가 약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끌리는 경기고 투표율도 노리치에게 몰리긴 하지만 저는 브랜드퍼드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리치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웨스트햄에게 1대0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는 벌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울버햄튼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이 연패의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이 경기도 했었던 경기고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정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아에 대한 공격에서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이 패턴이 그냥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도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울버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3연패까지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의 승과 무승부 쪽으로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울버햄튼이 연패를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의 경기력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울버햄튼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아에게 집중 마크가 가기 때문에 득점이 잘 안 터지는 모습의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 상대로 완전히 라인을 내리면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울버햄튼의 득점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자아를 활용한 공격들이 좋은데 울버햄튼 상대로 그 정도로 라인을 좀 내릴 것 같진 않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이 더 나은 부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맨유와 0대 0으로 비겼고 아스날은 울버햄튼에게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와포드는 홈에서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홈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포드가 맨유 원정을 가서 비기긴 했지만 맨유가 굉장히 못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날이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점은 와포드가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사르 선수를 활용한 부분들이 괜찮죠. 근데 이 아스날은 항상 보면 측면에 대한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는데 와포드가 일단 측면이 좋은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스날의 경기력이나 와포드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와포드가 버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아스날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아서 와포드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7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승무패토토 11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